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예. 아침부터 희한한 인사가 왔네요. 8943님, 어제 양희은 언니는 개 탔던데요? 무슨 개였을까요? 어제 여성시대에 잠깐 출연을 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녁 뉴스 아이킥의 표창원 진행자와 함께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떠셨냐고요? 어땠냐고요? 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 봤습니까? 엄청 어색했을 것 같네요. 네. 저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저희 그때 회의 시간입니다. 봐야지. 네. 회의 시간입니다. 네. 알겠어요. 에이스타인 가죠. 네. 즐겁진 않으셨다. 어색했다. 뭐 이런 거 즐거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희님, 영월에 출장 와서도 챙겨 듣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했는데, 김종희님 찐 촌절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이스타인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잖아요. 한 대목이 진실 공방으로 살짝 번지고 있습니다. 올 초 청와대가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박수현 수석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부인했어요. 청와대가 그렇게 만능은 아니다. 이 말로 부인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제가 겪은 일이 대부분 맞는다. 대부분 사실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그럼 누가 회유했는지 밝혀야 한다. 내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모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회유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네. 해시태그로 윤석열은 정직해라 이렇게 달았어요. 네. 윤 전 총장 밝힐까요? 밝히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취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보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밝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하면 끝장난다. 이게 이제 최초 보도가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 내용에 보면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이 그렇게 회유를 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건 제가 겪은 일이 대부분 맞는다라고 한다면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와 복수가 지금 마구 섞여 있는 건데 지시하는 바가 뭔지부터 좀 일단 좀 그 정리를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가운데. 요것도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신현수 그 전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이거 대질은 안 되겠구나. 그죠? 아무튼 교차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입장은 나왔죠. 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해버리면 이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 먼저 밝힐 의무가 있죠. 왜 먼저 제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아무튼 이것마저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윤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둘이 만난 식당 이름이 중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자. 언제든지 만나서 정치적,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하자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둘의 만남 시너지 효과 있을까요? 글쎄요.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정치적 장소가. 그렇죠. 정치적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둘이 만나는 곳이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모든 건 그쪽으로 수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관심은 그래서 둘이 언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둘이 손잡고 다른 곳에 둥지를 튼다면 파장은 크겠죠. 제3지대.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두 분 모두 시선 집중해서 직접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주목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재 여가부는 젠더 갈등 조장부가 사실상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젠더 갈등 해소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가장 큰 갈등 요소를 해소를 하겠다.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는데 나중에 저희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 있으면은 그 폐지 공약은 제대로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던데 네. 아무튼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일부 여성 의원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좀 표명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자,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되느냐 찬반 논란이 아니라 저는 각을 약간 틀어서 다른 점을 짚고 싶은데요. 아하. 다수의 언론이 오늘 어떤 보도를 했냐면 이런 어떤 그 주장은 혐오를 조장을 한다.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분열의 정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분열의 정치라고 한다면 분열이 되는 게 표만입니까? 아니, 입장만 분열되나요? 표도 분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그러면 분열의 정치를 조장을 하면 표를 끌어모으는데 그게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득이 된다는 계산이겠죠.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득이 된다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왜 득이 된다고 어떤 계산법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네. 이게 궁금한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 갈등에 올라타면 여성계 일부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반면에 남성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득이 될 거라고 하는 계산법의 근거를 저는 보고 싶은데 과도한 적임 자신감에 깔려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과도한 자신감? 무슨 이야기냐면 득이 사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즘 그 여권이 부진하면서 야권이 잘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과한 자기 평가일 수도 있다. 요 점을 좀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촌철님들 의견이 좀 살짝 나뉘고 있는데요. 착한 여성님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폐지 반대를 지금 외치고 계세요. 네. 다소미 엄마님,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죠. 없애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현님은 젠더 갈등 덕보고 나니 계속 세대별 성별 갈등 놀이 중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랑사마님은 여가부 폐지하기 전에 학교 학생부부터 폐지해라.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2017년에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죠. 네. 그때도 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가부를 폐지해서 절약한 예산을 제대한 군인 지원에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건 정말 남녀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해체하자라는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후에 해경을 해체한 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치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없애고 보자 이런 걸 두고 이제 청산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접근법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위상과 역할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건지 아니면 요즘 시류를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기를 끌어보고자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식 어떤 그 접근법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다 쪼개가지고 다른 부처가 담당을 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나아질까요? 아니 그게 안 돼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여성의 어떤 지위라든지 여성의 위상이라든지 양성평등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산했던 것은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제 여가부 차관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브리핑에 나섰다가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약간 울컥하면서 그런 피해자의 편에 누가 서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금 더 성숙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약간 뭐한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연합회가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네. 그 사기꾼. 이 김모 씨 관련 보도에 수산업자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이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수산업 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왜 자꾸 수산업자라고 하느냐 이런 건데 수산업과 관계없는 사기꾼 수산업자라는 표현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자제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수산업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산인들의 자부심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뭐 오죽했으면 이런 입장을 내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살짝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딱 이걸 보고 그러니까 좀 느낀 게 일단 좀 박탈감, 분노 뭐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두 푼 벌기가 정말 힘든데 사기꾼 당신은 우리를 팔아서 쉽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우리의 생계 수단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분노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배신감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금품 받고 향응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냐면 당신들이 언제 제대로 한번 우리들의 어떤 그 고충에 대해서 귀 기울인 적이 있냐? 네. 근데 금품 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갑게 대하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언론에 대한 사실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였거든요. 수산업을 하지도 않은 사기꾼을 수산업자라고 황당한 표현으로 기사를 퍼나르고 있다. 이게 어제 그분들의 보도자료에 있었던 건데 네. 이 성명이 나오고 나서 제가 보도를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짜 수산업자, 자칭 수산업자 이제 이렇게 쓰던데 그냥 마이트 환지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단어 있잖아요. 사기꾼. 우리는 그냥 사기꾼으로 쓸까요? 사기꾼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특검팀을 좀 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특검팀에 그 파견 나갔던 이모 부장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 특검팀의 수사 지원 단장도 선물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사기꾼 김 씨의 선물 리스트에 포함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박 특검팀의 수사 지원 단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수원지검 사무국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검찰 수사관인데 30여 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뒤에 특검팀에 합류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선물 리스트 모두 28명인데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특검팀의 특별 수사관을 했던 이모 변호사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현재 그 사기꾼 김 씨의 변호인이죠. 100억 원대 이 네. 사기 혐의 재판의 변호인을 또 맡고 있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지금 특검팀 여러 인물과 지금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특검팀 전체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네. 같고요. 하나만 더 언론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다음에 엄성섭 TV조선 앵커 네. 지금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론인이 추가로 지금 또 보도가 됐는데요. 종합 일간지 기자, 네. 그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기획자. 이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이 입건하는 것을 네. 검토하고 있다. 네네. 이런 내용도 경향신문이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사기꾼의 변호인이 이번 사건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이다. 지금 언론 보도가 좀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단순 사기 사건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고요.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게 권력의 뒷배가 작동된 사기 사건이라면 그게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단순 사기 사건이 되는 건데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얽혀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이야기하는 게.
9093님이 종합일간지 종합편성 채널 그냥 이름 좀 까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네, CC와 DC로 돼 있어요. 3595님은 아니 채널이랑 그 언론 이름을 까달라는 얘기신 네, 것 같습니다. 3595님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사기꾼 때문에 피해가 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기꾼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문제 없다. 자꾸 야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 전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재 검사와 사기꾼의 유착 관계에 보니까 스폰서 문화 흔적이 있다. 요걸 좀 파악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여기서 좀 주목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천만 원의 금품이 그 부장검사한테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갔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금품이 오간 다른 대가가 뭔가 그럼 또 건네진 게 있는가?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이. 그렇죠. 이건 엄청난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모 부장검사가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또 연결해 준 또 하나의 고리가 됐는지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돈을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30점으로 채점된 한 시험지. 학교 기숙사가 개관한 게 언제인지, 특정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묻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서울대 기숙사 관리팀장이 기숙사 청소 노동자 14명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입니다.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과로사예요, 과로사. 실제로 우리 조합원 진술서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서울대 측은 문제의 팀장은 작년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던 훌륭한 직원이라며 필기시험은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 50대의 그 서울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지난달 26일에 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네. 전에 오디오로 들으셨던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건데 일단 시험을 치르게 하고 영어로 내지 한자로 써라. 네. 뭐 이런 시험까지 치르게 한 다음에 또 시험 점수를 공개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점수를 불렀다는 거죠. 그죠. 뭐 여기에다가 또 어떤 근무 여건까지 이제 제기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그 기숙사 건물에서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6, 7개를 계속 이제 그 나르겠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여기 다 담으면 엄청 무겁거든요.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서니까 다 날랐던 부분이고 네. 음식물 쓰레기, 뭐 재활용 쓰레기 등등 하여간 근무 환경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동료 노동자들이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업무하고 상관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점수를 동료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네. 정장을 입고 와라. 그다음에 예쁘게 입고 와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작업복 입고 오면 혼내키고. 아니 그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서울대 측이 해명한 게 아까 잠깐 나갔잖아요. 이 팀장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이 됐던 훌륭한 직원이고 필기시험은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장현성 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부심을 시험으로 확인합니까? 장난하냐?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꾸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